420페이지입니다. 채권 양도는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몇 차례 출제가 되었고, 채권 양도란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 채권은 뭐예요? 병에게 양도한다 그죠. 채권 양도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으로 양도인 갑과 양수인 병 사이의 계약으로 그죠. 이와 같은 양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은 갑이 을에 대해서 가졌던 채권이 종국적으로 양수인 병에 넘어가죠. 종국적인 권리의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행위죠, 그죠? 예, 처분행위 중에서 준물권행위죠. 예, 준물권행위.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명채권 양도로 갑니다. 조문요. 당연히 채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할 수 있다.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성질이 양도를 허용치 않는 경우는 양도할 수 없죠. 근데 이항이요. 원칙이 양도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는 뭐예요? 그때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죠? 그러나 선의의 재산에 대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 우리가 판례를 가지고 본문에서 볼 겁니다. 판례를 가지고 채권은 당연히 양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당사자의 의사로 그죠? 양도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죠. 다만 한계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채권이 본문에 중요 표시. 당연히 갑이 을에서 가지는 채권은 재산권이므로 당연히 양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갑을 간에 뭐요? 반대 의사의 합체가 있으면 양도 못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의사로서 재판을 농락 못합니다. 재판을 농락 못해요. 예를 들면 이자가 채권자예요. 이자 채무자입니다. 아무리 내가 채권이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이자의 유일한 재산이 뭐예요? 을에서 가진 채권이에요. 당연히 나는 뭐예요? 재판을 통해서 이자의 채권을 압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재판을 당사자의 반대 의사로 농락할 수 없다 그죠? 이 부분이요. 네, 기억을 하시고. 따라서 당사자의 양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뭐예요? 그 특약으로 뭐예요? 재판을 막을 수 없죠. 압류 금지 채권을 만들 수 없어요. 당연히 이와 같은 당사자의 양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뭐예요? 그 채권은 당연히 재판으로서 뭐예요? 압류할 수 있죠.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이니까 뭐예요? 이자의 선악불문이요.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뭐예요? 재판을 통해서 압류할 수 있다 그죠? 이거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그 자세한 이런 것이 뭐예요? 문구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당연히 당사자 간에 양도 금지에 뭐예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으로 재판을 막을 수는 없죠. 그죠? 이 같은 특약이 있더라도 뭐예요? 갑이 을이라는 채권은 병이 뭐예요? 재판을 통해서 압류할 수 있다 그죠? 압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구도 뭐예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자, 그 다음 여기입니다. 대항 요건요. 그래서 채권 양도는 누구와 누구 사이요? 갑과 병 사이의 계약으로 그죠? 그러면 갑이 을에서 가진 채권이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죠, 그죠? 근데 채무자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다, 그죠?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랑 지명 채권의 양도는 누가요? 양도인이 통지한다, 그죠? 양도인이 체크할게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성락을 얻지 않으면 뭐예요? 그 채권 양도로 채무자 기타 제3에 대항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돼요. 양도의 통지, 간접의 통지다 그죠? 간접의 통지. 그런데 양도인이 통지를 하면 되는데 스스로 뭐요? 통지할 필요는 없다 그죠? 타인으로 시켜서 할 수 있죠 그죠? 예, 타인에게 대리시킬 수 있습니다. 대리케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이중 매매 보았죠 그죠? 똑같은 원리요. 채권에 이중 양도가 있었다. 누가 우선하느냐인 거예요. 누가 우선하느냐. 이 요건이요. 그래서 전항의 통지나 성락은 확정 일자 있는 정서에 의하지 않으면 뭐요?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채무자 아닌 뭐요?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가 뭐요? 통지나 성락이 확정 일자 있는 정서에 의한다. 따라서 이중 양수 인간의 뭐요? 확정 일자 있는 정서에서 뭐요? 우열을 가린다 그죠? 구체적 기준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게요. 자, 그다음 통지나 성락의 효과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보류치 않고 채권 양도를 성락했다 그죠? 이를 보류치 않고요. 그때는 그래서 갑이 을에서 간 채권을 뭐요? 이자에게 양도했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뭐야? 아무 이 보류 없이 성락을 했다. 그때는 뭐요?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뭐요?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뭐요? 채무자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근데 이 보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양수인은 뭐요? 완전한 채권을 양수받은 걸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자를 포함해서 그때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뭐요? 대항 사유가 있더라도 양수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러나부터는 그냥 읽어볼게요.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케 하기 위해서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에서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량과 차이점 볼게요. 그래서 갑이 채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했어요. 통지만 했습니다. 이자가 성락한 바는 없죠, 그죠? 이자가 이 없이 성락한 경우는 그때까지 뭐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뭐요? 그 사유는 양수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건반원에 어떤 조문을 둡니다. 그런데 단순히 양도 사실만 통지했어요. 이자가 성락한 바는 없죠. 그때는 뭐요? 채무자는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뭐요? 양도인에 대해서 생긴 모든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차이점 기억하셔야 돼요. 이자가 채권 양도를 뭐요? 통지하니까 이자가 이 보류 없이 성락했죠. 그때는 뭐요?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양수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단순히 통지만 했죠. 그죠? 그때는 채무자는 뭐요? 양도인에게 그때까지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건반은 갑니다. 이랑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했습니다. 이자가 뭐요?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죠. 그죠? 근데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뭐요? 통지, 양도한 법 없어요. 또는 뭐요? 그 양도가 무효이더라도 뭐요? 이미 양도 사실을 통지했기 때문에 이자는 잘못이 없으면 보호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선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뭐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자가 이미 변제를 해버렸어요. 그죠? 뭐 이걸 모르고. 그러면 이자는 그 양도가 뭐요? 무효더라도 양도인에게 이로써 대항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시 한 번요. 이자가 양도인이 뭐요?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어요. 통지했지만 실질적으로 뭐요? 아직 양도가 없었어요. 또는 그 양도가 무효였습니다. 그렇지만 채무자는 이를 몰랐죠. 그래서 이자에게 변제를 해버렸다고 하죠. 예를 들면 그때는 선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서 양도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당연히 이런 기준을 둬야 되겠죠. 그 다음 이자가 양도 사실을 통지했는데 처리하려면 뭐요? 당연히 뭐요? 이자의 말만을 믿을 수 없죠. 그죠? 그때는 처리하려면 양수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 통지는 처리하지 못한다. 그죠? 못한다. 자, 그럼 갑니다. 채권 양도로서 채무자에게 뭐요? 대항하려면 채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누가요? 양도인이, 그죠? 양도인이. 다만 스스로는 할 필요가 없죠. 스스로 할 필요가 없다. 대리인 등을 통해서, 그죠? 따라서 뭐야?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양수 사실을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수 요거다, 그죠? 이중 양수가 있었을 때, 이중 양도가 있을 때, 이중 양수인 간의 우열을 어떻게 하실 거냐. 제3자에 대해서 뭐요? 채권 양도로 대항하려면 통지 또는 성락이 확정 일자 있는 정서여야 된다, 그죠? 근데 이중 양수인 간에는 그 확정 일자 선우가 아니라 뭐요? 확정 일자 선우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뭐예요?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선을 보죠.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중 양수인 간의 우려는 통지 또는 성락에 붙여진 확정일자 날짜의 선우가 아닙니다. 선우가 아니라 뭐예요? 채무자에게 일단 뭐예요? 통지가 되는데 그 통지가 뭐예요? 확정일자 있는 정서에 의해야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채무자에게 어느 것이 먼저 통지가 됐냐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자의 10월 10일로 확정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0일로 됐지 뭐야? 이자에게 통지는 10월 13일 날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자는 뭐야? 10월 11일자가 확정일자로 적혀 있어요. 확정일자. 그렇지만 통지는 뭐야? 이자의 통지는 10월 12일 날 채무자에게 통지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게 확정일자는 뭐야? 통지가 어느 것이 먼저 이자에게 도달되었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통지가 뭐야? 채무자에게 도달된 이것을 기준으로 확정일자 날짜 선우가 아니에요. 확정일자 있는 뭐야? 통지의 선우입니다. 선우. 그걸 주의하시고 이 부분이 두 차례 지문화됐어요. 그래서 채권 양도에서는 모든 시험에서 이 지문이 가장 답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면 기출 지문을 가지고 볼게요. 종합전 지문이요. 20회 차이 문제인데 1번 지문. 느닷없이 여기서 떴습니다. 1번 지문부터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권법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등기 넘깁니다. 이게 뭐야? 중간생략 등기죠. 중간생략 등기가 유효하려면 뭐야?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자가 가진 이전 등기 청구를 채권 양도 방식으로 양도했더라도 양도인이 뭐야? 동의가 없으면 이자는 직접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 청구 못 한다고 하죠. 그 지문이에요. 그 지문. 예.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지문이요.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받은 양수인은 누굽니까? 이자죠, 그죠? 이자에 동의가 없는 건 뭐야? 채권 양도 방식으로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받던 사실만으로 최초의 매도인을 상대로 뭐야? 자신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 못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런 지문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 2번은 기본 지문이죠. 채권 양도는 뭐야? 처분액이 준물권액이 맞죠? 준물권액이 성질을 가진다. 그 다음 3번.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따라 뭐예요? 재판을 농락할 수는 없죠. 그죠? 압유, 전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정답은 4번이요. 이중 양수인간의 우열. 이중 양수인간의 우열은 뭐예요? 확정일자 선우가 아니죠. 그죠? 확정일자 선우가 아니라 뭐예요? 확정일자 통지의 선우죠. 그죠? 확정일자가 붙어진 통지의 선우입니다. 그 다음,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물권법에서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분리 양도 못하죠. 왜요? 전세권은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임차권은 담보 물건이 아니죠. 그죠?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 채권은 분리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주요하게 외워달라는 거예요. 답을. 그래서 객관식은 뭐야? 답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답만. 5개 지문 중 뭐야? 답이 되는 지문 하나만 내가 골라낼 수 있다면 100% 맞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높아시면서 그죠? 이런 지문이 있으면 고민하지 마세요. 이 지문이 우리가 물권법에서 중간생략 등기 파트에 실려 있다면 당연히 그죠? 우리가 맞출 수 있죠. 그죠? 근데 느닷없이 여기에 실려니까 당황스러워요. 당황. 자, 그 다음 2번은 민법 총칙상 하니까 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도 강조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항상 강조했던 게 뭐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 웬만하면 여기서 답을 구합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면 나머지 지문을 신경 쓰시면 돼요. 자, 채무의 인수로 갑니다. 채무의 인수는 채권
양도의 반대 현상인데 당연히 채권 양도가 지문화될 가능성이 더 농후합니다. 그 채무 인수는 단일 문제가 아니라 채권 양도가 뭐요? 지문화된다면 그 5개의 지문 중에 섞여서 지문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앞서서 채권 양도는 뭐요? 채권자와 양수인 간의 계약이죠, 그죠? 근데 채무 인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 인수는 다양한 어떤 유형이 있는데 우리는 면책적 채무 인수만 봅니다. 면책적. 병존족도 있는데 그게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것까지 자세하게 묻는 것은 우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자가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뭐요? 을의 채무를 누가 떠맡아요? 이자가 인수해서 뭐요? 이자는 빠지고 이자만이 을의 채무를 종전대로 뭐요? 가백에 그대로 부담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채무를 뭐요? 떠안기라는 계약을 채무 인수 계약이라 그러는데 인수 계약은 뭐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도 있고 그죠? 이자들 사이의 계약도 있습니다. 그 인수 계약은 뭐요? 당사자가 뭐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인수 계약도 있고 기존 채무자와 뭐요? 인수인 사이의 계약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요? 채권자가 원해서 이자하고 인수 계약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 나는 아무리 책도 있다도 채무자에게 돈이 없다면 의미가 없죠. 그죠? 근데 이자는 재산이 풍부합니다. 근데 이자는 돈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뭐요? 얼음 빠지고 이자가 책임지겠다. 내가 채권자라면 용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자들 사이의 인수계약이 채권자에게 유의하려면 뭐야? 어떠한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적을게요. 먼저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 이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예. 채권자와의 계약입니다. 채무를 인수해서 채무자의 채무를 명쾌할 수 있다. 그래서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질이 뭐야? 인수를 허용치 않는 데는 그죠? 그다음에 이하 기본 지문이죠. 이해 관계가 없는 제3자 체크하시면 돼요. 이해 관계가 없는 제3자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것은 454조입니다.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으로 그죠. 내가 채권자라면 이자가 돈이 없어요. 그 결과를 용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때 뭐야? 그 혈익이 발생하려면 채권자의 성낙에 의하여. 거기 착하시면 채권자의 성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야? 문제를 묻는다면 여기서 문제를 물을 거예요. 요거 그죠? 자, 그다음. 그래서 채권자가 성낙이 돼요. 성낙은 뭐야? 이자기 할 수도 있고 뭐야? 이자기도 할 수 있겠죠. 네. 상대방은 채무자 또는 제3자이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무 인수 계약이 유효하려면 채권자의 성낙이 있어요. 그래서 성낙 여부를 채권자에게 최고하겠죠. 그래서 제3자나 채무자는 상당 기간을 줘서 성낙의 여부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때 뭐야? 채권자가 그 기간의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발신주의 되죠. 바라지 않으면 뭐야? 당연히 거절한 게 되겠죠. 그죠? 거절한 걸로 본다. 자, 이 부분을 만약에 조문 문제로 뭐야? 출제한다면 제가 출제하면 여기서 출제합니다. 체크할게요. 그래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인수계약이 유효하려면 채권자가 성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채권자가 성낙하기 전에 아직 혈익이 발생하기 전에 그 뭐야? 자신들의 인수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그죠? 쪽 처리는 혈익 발생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성낙을 해버렸어요. 그때는 뭐야? 채권자의 성낙 없이는 처리 못하죠. 그죠? 예, 봅니다. 제3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한 인수는 뭐야? 채권자의 성낙이 있을 때까지 이거 적을게요. 성낙이 있으면 혈익이 발생하니까 성낙이 있을 때까지 뭐야? 철회 변경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채권자의 성낙이 있는 후에는 뭐야? 철회 변경할 수 없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익숙한 지문입니다. 채권자의 인수에 대한 성낙은 뭐야? 다른 의사 표시가 없을 때 뭐야? 인수한 때 소급해서 진행되는 거죠. 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행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자, 이 지문이 우리 시험 3출제가 됐어요. 보세요.
이자는 누구의 채무를 인수한 거예요? 을에 가비된 채무를 인수했죠. 그래서 이자의 지위보다 자신의 지위가 불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 사유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죠? 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기억할게요. 그래서 내가 을의 채무에 보증을 썼습니다. 왜요? 이자가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이자는 친구 아니에요. 이자에게서 내가 보증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볼게요.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정한다면 뭐예요? 채무 인수로 원칙 소멸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뭐예요? 채무자에 동의한다는 것들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기출 지문을 가지고 봅니다. 옳은 것사 1번. 금방 봤던 거죠.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 사유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죠. 그죠? 정답은 바로 1번이고 2번 금방 봤던 거예요.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정한다면 뭐예요? 채무 인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소멸한다. 그죠?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나는 내가 A라면 뭐예요? 친구인 을의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지. 이 사람은 모르는 자예요. 그죠? 예. 그 다음 3번. 채무 인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해 관계없는 제3자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말도 안 되죠. 그죠? 예. 이해 관계없는 제3자는 뭐예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출제된다면 제3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된 채무 인수를 채권자가 승낙했다고 그죠? 그때는 철회할 수 없죠. 그죠? 채권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만 그죠? 철회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제3자가 채무자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가 아니죠. 그죠? 소급하이드 그죠? 예, 인수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그래서 채무 인수도 뭐요? 내용을 읽어보시고 우리가 기억은 뭐요? 기출 지문을 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기출 지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채권 총론 파트는 이제는 채권의 소멸 파트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뭐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 변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개념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채권의 소멸 원인 민법에서 뭐요? 채권의 소멸 원인으로 이렇게 7가지를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죠?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경계, 면제, 혼동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뭐요? 당연히 우리가 배웠죠. 채권은 소멸시효 걸리죠.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든지 또는 뭐요? 취소, 해제 등 권리 일반의 소멸 사유에서는 당연히 채권도 소멸한다. 근데 민법은 그와 별도로 특이한 채권의 소멸 원인으로 7가지를 적고 있더라. 자, 어떤 문제요? 다음 중 채권의 특별한 뭐요? 소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건 암기 문제입니다. 그죠? 예,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대비를 하시고. 자, 시험 문제는 구체적으로 뜬 다음에 변제입니다. 변제. 자, 여기 보세요. 당연히 을이 갑에서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때 채무 변제를 원칙 누가 합니까? 채무자 하겠죠. 근데 내가 채권자입니다. 나는 1억만 받으면은 나의 채권은 만족이 되죠. 그 채무자로부터 뭐요? 변제받든지 다른 제3자로부터 변제받든지 나는 뭐요? 똑같이 만족을 받을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채무의 변제는 당연히 뭐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다. 그죠? 자, 볼게요. 채무 변제는 원칙 제3자도 대신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이를 뭐요? 허용치 않다면 그러하지 않다. 그 다음 이야기죠. 채무 인수하고 똑같죠. 이에 관계없는 제3자로 채무사 의사에 반해서는 대신 변제하지 못한다.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이에 관계가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변제 수령권자. 우리 시험에서도 이미 답이 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애올려 하지 마시고. 당연히 누가 받아요? 이자가 받겠죠. 또는 뭐야? 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등이 대신 받을 거예요. 그래서 변제가 유효하려면 누구에게 변제해야 돼요?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 있는 자에게 변제가 이루어졌을 때 변제가 유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자에게 변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가 뭐야?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변제는 뭐야? 유효하지 못하죠. 그죠? 그렇지만 이 자에게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를 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가 뭐야? 실질적으로는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데 이 자가 보기에는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자인 듯하게 보입니다. 여기 뭐야?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이런 단어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뭐야? 한마디로 표현, 수령, 끈자를 한다. 그죠? 표현, 수령, 끈자. 자, 볼게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채권의 준점유자고 뭐요? 영수증 소지자. 이런 자들이 변제를 받을 권한자인 같이 보이죠. 그죠? 자, 볼게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당연히 뭐요? 우리가 표현 대리하고 똑같죠? 상대방은 잘못이 없어야 되죠? 변제자는 뭐요? 선이고 무과실이 됩니다. 그때 변제자가 뭐요? 선이고 무과실로 변제한 데는 뭐요? 변제를 받은 자가 뭐요?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차일자도 뭐요? 유효한 변제 효력이 생긴다. 이를 표현 수령 권자, 채권의 준점유자인 변제입니다. 자, 그때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럼 당연히 변제자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제를 받을 권한이 있는 자로 믿을 수밖에 없죠. 그죠? 영수증 소지자인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도 거르겠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똑같죠. 그죠? 선이 무과실리한다. 그죠? 변제자는. 자, 이와 같은 표현 소령권자에 대한 변제가 아닌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자가 뭐야? 권한 없는 자라면 그 변제는 효력이 없죠. 그죠? 470이죠. 전 2조 경우 외에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그래서 뭐야? 채권자가 이걸 받은 한도 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그 변제는 효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체크할게요. 리언요. 표현자가 붙은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이 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죠. 그죠? 그렇지만 변제자가 보기에는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자로 보이죠. 그죠? 그런 자들 표현 수령권자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뭐예요? 채권의 준점유자다. 그죠? 즉, 말 그대로 채권의 준점유자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상 뭐예요? 채권자와 같이 행사를 하고 있는 자들. 즉, 상대방이 보기에는 뭐예요? 변제를 받을 권한자로 보이는 자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자, 어떤 자입니까? 채권 정서가 있다면 뭐예요? 채권 정서를 가지고 있는 자. 그다음에 뭐예요? 채권 양도의 표현 양수예요. 그죠? 예. 채권 양도가 있었다고 통지했죠. 근데 아직까지 채권 양도가 없었던 거죠. 그죠? 표현 양수에. 또 뭐예요? 상속인. 위조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자. 그다음에 채권기업. 여기 한번 출제됐어요. 당연히 뭐예요? 채권자의 대리인은 변제받을 수 있죠. 근데 이 자 실제 대리인이 아니에요. 대리인으로 뭐예요? 행사를 한 자. 대리인 같이 보인다. 그죠? 예. 이런 자들 채권의 준점유자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와 같은 채권의 준점유자인 변제가 뭐예요? 유효한 변제가 되려면은 변제자는 잘못이 없어야 되죠. 자, 입증 책임까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 다음 당연히 그 변제가 뭐예요? 유효하면 채권을 소멸하죠. 소멸합니다. 이자는 변제했기 때문에 채무를 면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채권자는 누구에게? 대신 받은 자하고 문제죠. 그죠? 대신 받은 자에게 불법에게 책을 묻든지 부당이득 반환을 묻든지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는 변제받을 권한이 있는 자로 보이죠. 그죠? 따라서 그 자의 변제는 그 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다도 유효하다. 다만 변제자가 선이고 무과실입니다. 자, 비업부. 이 두 명을 제하고는 뭐예요? 변제받은 자가 권한이 없는 경우 변제 효력이 없죠. 그죠? 그때는 채권자가 그로 해서 받은 이익 한도 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 자, 그러면은 변제 목적물로 갑니다.
463조 체크를 하시고 462조는 우리가 채권법 총론 앞부분에서 봤죠, 그죠? 현상인도는 언제를 기준으로 이행기, 그죠? 이행기. 그다음 463조 기억하셔야 돼요. 이자가 변제로서 뭐요? 자기 소유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인도했어요. 타인의 물건. 타인의 물건을 인도할 권한이 없죠, 그죠? 자, 갑니다.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뭐요? 인도한 채무자는 체크할게요. 채무자는 다시 새로운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뭐요? 그 물건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누구만이 반환 청구 못해요? 채무자만이. 그 물건의 소유자는 당연히 뭐요?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답니다. 즉 채무자가 뭐요? 자신의 소유 물건도 아닌 타인의 물건을 뭐요? 변제로서 제공했다, 그죠? 그때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요? 채무자는 다시 새로운 유효한 변제를 해야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만입니다. 그 채무자만. 당연히 그 물건의 소유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소유자는 뭐요? 당연히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그래서 463조는 우리 답이 된 적이 있어요. 저것도 똑같은 조문인데 답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조문은 될 수 있는데 이자가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는 변제도 단독으로 못하죠, 그죠? 볼게요.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 그로 해서 뭐요? 변제가 취소가 되었더라도 뭐요? 다시 새로운 유효한 변제를 해야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그죠? 그래서 463조가 또 답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 기억하시고. 이 부분은 지문화 되더라도 뭐요? 답을 할 가능성은 463조보다는 떨어집니다. 자, 465조. 그래서 이자가 뭐요? 타인의 물건을 변제에 제공했죠. 또는 뭐요? 양도할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가 물건을 변제로 제공했다고 하죠. 그때는 유한 변제가 못 되죠. 그렇지만 이자가 이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자를 부하기 위한 거죠. 전 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뭐요?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그때는 뭐요? 채권자 보호로서 그 변제는 유효한 효력이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물건의 뭐요? 소유자로부터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았다고 하죠. 그때는 배상했겠죠. 누구 때문에? 채무자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해서 채무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항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고 2항은 답으로는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변제의 장소. 이미 앞부분 우리가 봤죠, 그죠? 특정물의 인도는 원칙적으로 어디요? 성립 당시에 거물고 있던 장소. 불특정물의 인도가 급부의 목적이 되는 뭐예요? 채권자의 현주소지, 그죠? 자, 그 다음 변제 시기. 이 부분도 민법 총칙에 기한에 이게 포기와 연결된 조문이에요. 기한이 이거 미리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가 1억 원을 변제를 해야 되죠, 그죠? 언제까지요? 요 날짜가 변제기예요. 그렇지만 채무자는 미리 변제할 수 있죠.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채무자는 뭐요? 변제기 전에도 미리 변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되죠. 배상해야 된다. 변제의 비용의 부담. 원칙적으로 변제의 비용은 누구의 부담이요? 채무자죠. 채무자의 부담으로.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 이전 등으로 해서 뭐요? 비용이 첨가됐던 그 첨가액은 당연히 채권자의 부담. 이렇게 되죠. 자, 변제 증거 체크하시고. 이 부분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동시이행 항변금 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다. 내가 변제자라면 당연히 뭐요? 변제를 하면은 영수증을 교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즉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뭐야?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동시이행 관계.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증서가 있다면 채권증서도 돌려받아서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전부입니다. 전부 체크할게요.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를 한 때입니다. 동시가 아니죠, 그죠? 변제를 이미 한 때는 이를 이유로 정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따라서 채권 정서와 변제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채권이 변제 이해 사유로 전부 소멸해도 채권 정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본문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따라서 영수증은 뭐요? 내가 변제를 뭐요? 전부를 변제하든 일부를 변제하든 반드시 뭐요? 영수증 받아야겠죠. 동시행관계. 그런데 채권정서의 반환 청구는 뭐요? 채무 전부입니다. 일부를 변제할 때 뭐요? 그때는 채권정서를 내어줄 수 없죠, 그죠? 네, 내어줄 수 없어요. 그때는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 그때는 뭐야? 변제의 사유로 채권이 전부 소멸은 똑같아요. 그때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먼저 변제가 끝나야 됩니다. 양자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동시 이행 파트에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제 충당으로 갑니다. 즉, 채무자가 1억 원을 변제해야 되죠. 그런데 변제한 게 1억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원금, 이자, 비용 등이 있죠. 어떤 순서대로 충당을 해야 되겠냐고요. 그때 뭐예요? 자신들이 합의가 있으면 뭐예요? 합의대로 충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원금부터 먼저 까겠다. 그죠? 가능해요. 또는 이자부터 먼저 까겠다. 그죠? 가능합니다. 순서는 합의의 경우는 뭐예요? 순서 제한이 없어요. 자기들이 합의니까 뭐예요? 제한이 없다. 근데 합의가 없으면 지정권자의 지정에서 충당이 이루어집니다. 지정도 없다. 그죠? 그러면 마지막에 법이 정하는 법정 순서에 따라서 충당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뭐예요? 순서 제한이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뭐예요? 비용, 그 다음 뭐예요? 이자, 그 다음에 원본 순서대로 보죠. 이 순서는 달리 못해요. 갑니다. 그래서 합의가 없을 때는 두 번째 지정이죠. 그죠? 이랑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서 같은 종류를 목적하는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변제적의 채무 전부를 소멸케 못한 데 뭐야? 일단 누가 지정권자예요? 변제자다. 그죠? 변제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진습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근데 이 양 변제자가 지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게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사서 생활한다. 그죠? 이제 월말에서 월급을 받아서 외상값을 지불한다. 근데 한 달 동안에 외상값을 다 지불하기에 돈이 모자라죠. 그죠? 그럼 내가 변제하면서 뭐야? 어느 날짜에 산 물건에 대한 외상값을 내가 먼저 지불하겠다. 그죠? 즉, 변제자가 먼저 지정을 합니다. 근데 변제자가 지정을 안 합니다. 그때 누가요? 가게 주인이 그죠? 즉,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않는 뭐야? 변제를 받은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내서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그때는 뭐야? 변제자가 즉시 그래서 이 일을 할 때는 뭐거든? 그때는 그 충당이 없던 게 되죠. 그죠? 없던 게 됩니다. 그 다음, 당연히 단독회의죠. 지정권자의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그래서 지정 충당도 없다. 그죠? 그러면 법정 충당입니다. 이때 법정 충당의 기준은 뭐예요? 누구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요? 채권자의 이익입니까? 채무자의 이익이요? 채무자다. 그죠? 채무자의 이익이 더 많은 순서대로입니다. 채무자 이익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변제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도록 뭐예요? 단가코기죠.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예. 자, 그 다음 478조. 한 개의 채무에 여러 개의 겁부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지 못한 겁을 할 때도 뭐예요? 이와 같은 법정 충당 순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 그 다음 479조요. 비용이자 원본을 한꺼번에 변제 못하죠. 그때는 이 순서 곧 지켜야 돼요. 채무자 한 개 또는 수 개의 채무에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가 그 전부를 소멸하지 못한 겁을 할 때 뭐야? 이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죠? 다만 합의의 경우는 달리 할 수 있죠. 그죠? 합의의 경우. 자, 그럼 볼게요. 앞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안 보셔야 되는데 여기다. 그죠? 비용, 이자, 원본.
당사 사이에 별도 합의가 없는 뭐요? 이 순서는 달리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정, 법정 충당은 이 순서를 달리할 수가 없다. 자, 변제의 제공으로 갑니다. 당연히 을의 채무가 1억 원을 변제할 거다, 그죠? 그럼 이에게 제공이 적법하려면 뭐요? 현실적으로 1억 원을 제공해야 되겠죠. 이를 현실 제공이랍니다. 변제는 채무의 내역에 쫓은 현실 제공, 그래서 현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이자가 뭐요? 변제받기를 거절합니다. 또는 뭐요? 이자가 을의 집에 찾아와서 변제받기를 약속했어요.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에게 채권자의 해결을 요하는 경우, 그러면 내가 할 것은 뭐요? 돈이 준비가 됐으니까 뭐요? 언제든지 찾아와서 받아가라, 그죠? 이와 같이 구두 제공, 그죠? 원칙적으로는 현실 제공이어야 된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는 구두 제공, 그죠? 변제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채용하는 구두 제공이 있으면 변제 제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 앞서 채권자 지체는 다른 말로 수령 지체한다, 그죠? 그래서 이자가 변제 제공을 했어요. 근데 이자가 수령을 안 합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지체 책임을? 채권자, 그죠? 그래서 변제 제공은 그때부터 뭐예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멸하고, 그때부터 뭐예요? 채권자 지체가 성립한다, 그죠? 채권자 지체가 성립한다. 자, 그 다음 변제자 대의입니다. 대의. 앞서서 우리가 손해배상자의 대의하고 똑같아요, 그죠? 예, 손해배상자의 대의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임의 대의와 법정 대의 그 요건을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1항 채무자를 위해서 변제한 자는, 자, 그럼 480조를 보기 전에 법정 대의부터 먼저 볼게요. 볼게요. 변제할 정당의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서 뭐예요? 당연히 채권자를 된다고 이렇게 적을게요. 을이 값에서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A가 뭐예요? 자신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죠. 물상보증이. 근데 이자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신의 부동산이 뭐예요?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대신 변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죠. 그래서 대신 변제했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자는 을에게 대해서 구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뭐예요?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있던 뭐예요? 모든 권리가 당연히 뭐예요? 법에서 누구에게 넘어가요? 변제자에게 넘어간다, 그죠? 이를 법정대의, 법정대의. 자, 그러면 임의대의로 갑니다. 임의대의. 408조요. 임의대의는 누굽니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죠. 예.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대신 변제했어요. 그 자가 뭐예요? 채무자에 대한 가지는 구상권을 뭐예요?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를 대의하려면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었다고 해석할게요. 이미 대의의 경우는 뭐예요? 채권자 대의를 하려면 뭐예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됩니다. 법정 대의는 뭐예요? 법에서 자동적이죠. 자동적 그 차이점. 그 다음에 일부 대의로 갑니다. 그런데 이자가 대신 변제했는데 1억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5천만 원까지 밖에 변제 못했어요. 그때 볼게요. 1항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대의 변제가 있는데 뭐예요? 대의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입니다. 어디 적을게요? 함께. 채권자도 아직까지 채권이 남아있죠, 그죠? 예. 그 가액에 비해서 채권자와 함께 권리 행사한다. 자, 그런데 해제 체크할게요. 해제 취소권은 누구만이 가져요? 당사자만이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전화의 경우에 채무 불이행을 원한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해버렸어요. 그러면 채권이 소급에 소멸했죠. 그럼 이자가 뭐예요? 대신 지불한 것은
당연히 돌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 채권자는 대이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은 여러분들이 그냥 쭉 한번 보세요. 484조는 그 자체가 답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채권자 대의에 관한 본문을 갑니다. 그래서 이자가 변제는 제3자가 할 수 있죠. 근데 변제를 제3자가 대신했다. 그러면 이자는 당연히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이제는 변제받았기 때문에 끝났죠. 그죠? 채권자가 가졌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넘어갑니다. 이를 대의한다고 하죠. 대의. 자, 그때 임의대의. 임의대의는 뭐예요? 키포인트가 그죠? 변제를 대신해야 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변제를 했을 때는 뭐예요? 그때는 채권자를 대의하려면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성낙을 얻어야만 거죠. 얻어야만. 자, 그 다음에 법정대의는 뭐예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대신 변제했죠. 그때는 뭐예요? 채권자 성낙 필요 없죠. 당연히다. 그죠? 당연히 법에서 채권자에 대의합니다. 그 다음에 대의 범위는 뭐예요? 자신의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죠? 예, 구상권을. 따라서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 및 담보에 가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가 일정 요건에서 뭐예요? 변제자에게 넘어간다, 그죠? 이걸 채권자, 변제자 대의를 하더라. 자, 일부 대의. 일부 대의는 일부만 대신 변제했죠, 그죠? 그때는 뭐예요? 변제한 가액에 비해서 채권자와 함께다, 그죠? 함께. 그때 키포인트. 해제 취소는 누구만이요? 당사자만이, 그죠? 그때 일부 대의 이후에 당사자 계약을 해제해버렸다, 그죠? 해제해버렸다. 그때는 가액과 이자를 돌려받이죠. 이때 해제권 등은 대의할 수 없죠, 그죠? 해제권 등은 대의 안 됩니다. 이런 건 대의할 수 없다. 해제권, 취소권 누구만이? 당사자만이, 그죠? 따라서 일부 변제한 자가 대의를 못하죠, 그죠? 이 부분 대의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나머지 개념 이하로 소개를 합니다.